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기 민감주의 반등이 이뤄졌는데요.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S&P 500과 다우 지수가 신고가에서 내려와서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미국 경제가 경기 회복 국면을 맞아서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 파월 연준의장 역시 미국 경제가 정부의 부양책과 빠른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변곡점을 맞기 시작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발언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현재 나스닥이 제일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걸로 봐서 오늘은 기술주의 흔들림이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과 함께 해외 선물 넘버원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한 주일을 시작하는 제가 네. 이제 나왔는데 한 주에 시작하는 나. 네, 제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오늘 금일도 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주요 종목들 표 같이 보면서 네. 오늘 전체적인 시장 동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런데 좀 안전하게 오셨나요? 좀 힘들게 왔습니다. 그런가요? 네. 좀 비를 좀 맞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아까워가지고. 마음도 촉촉하게 또 오늘 네. 또 전략도 좀 촉촉하게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서울경제TV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거나 시청하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저희 오늘도 첫 번째로 나스닥부터 알아볼 텐데요.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네, 지금 S&P 500 지수가 신고가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실적을 앞두고 좀 관망하는 그런 트레이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는 0.1% 하락 출발, 다우존스도 20포인트 하락 출발, 나스닥도 0.2% 하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적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데이터까지 기다리면서 현재 이 시장에서는 관망하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주에 증시를 이끌어줬던 경기 민감주들, 카니발부터 시작해서 유나이티드 항공주들도 1%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이슈 때문에 18% 급등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한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 이 기술주들의 하방을 좀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니 나스닥 시세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0.46% 하락해서 13,767.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뒤에 선물 차트가 띄워져 있는데요. 지금 개장하고서 좀 하락하고 있다가 어떤 10시 50분부터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조금 나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뷰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관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왜 관망일까요? 시장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지표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조금 중시에 대한 경계감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자 금일 관망뷰를 드렸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트레이딩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자리들 몇 개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자 장시작 뷰 자체가 좀 이제 큰 좀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17,042 레인지까지, 죄송합니다. 13,742포인트까지 조금 낙폭을 키우면서 전체적인 이제 기술주의 이제 부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지지력을 잘 받쳐주고 있는 그림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저점 분기 찍은 자리 있잖아요. 여기 지금 13,742. 이 포인트가 이제 오늘 조금 주요 핵심 자리였었는데 일봉에서 먼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742포인트 부근에서 좀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는 뭐 실적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기다리는 지표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지표를 정확하게 기다리는 거죠? 일단은 13일 날 발표될 CPI 지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슬슬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상당히 조금 시장에서는 뭔가 좀 확실한 물량보다 왜냐하면 상당히 좀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경계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오늘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자 일단 지금 좀 큰 눌림 나왔고 오늘 저점 분기를 찍었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4월 8일자 목요일 캔들에 대한 좀 종가 부분, 그러니까 4월 8일 종가에 대한 지지가 먼저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목요일자 캔들이 사실상 조금 높은 수준으로 종가 마감이 돼 있고 지금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자 미장 시가가 오늘 개장하자마자 88, 이제 90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구간에서 강력한 하방이 나왔지만은 지지력을 보여준 자리가 지금 4월 8일자 목요일 캔들의 종가 쪽에서 지지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강력한 하방을 원하시는,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 하락에 대한 여파가 이루어지려면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 지금 한번 이탈을 대주고 나서야 지금 추가 하락에 대한 이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밀려야 한 번 더 큰 하락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만 알아두시고 현재 금일 저항으로 아마 체크가 되는 자리는 아마 여길 거예요. 자, 오늘 미증시 개장에 대한 시가 쪽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자, 오늘자 추가 상승의 탄력 받고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려주려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84, 88 구간에 대한 4포인트 정도 가량의 이 밴딩을 돌파 시점이 등장해 주어야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 부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추세가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랑 주요 지표 앞두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아마 방향성 위주의 트레이딩보다는 오늘 금일자에서 전략적인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을 통해서 이제 변동성, 이제 단기 방향성에 대한 트레이딩 위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매수 시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스탑입니다. 여기 너무 좀 위험합니다. 네네. 여기서 한번 이제 눌리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이 완전하게 돌파된 다음에 안착 이후 매수 관점 바라봐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저항도 있고 지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오늘 시가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럼 앞으로 좀 중기적이나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 뚫어줄 것 같은지. 이게 좀 중요하겠죠? 아,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현재 고점 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13,841 정도 포인트이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에 이제 큰 한번 상승 파동이 등장을 했는데, 네. 좀 고점은 갱신하지 못하고 다시 눌린 상태에 나왔어요. 다른 말로는 이제 쌍천장, 이제 쌍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기술적 패턴인데, 이 구간에서 이제 중심값이 이탈을 하게 되면 사실상 큰 하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오늘자 중심값이 현재 지금 여기에요, 여러분들. 13,720에 대한 지지 포인트인데 혹시나 오늘 금일자의 나스닥이 전체적인 이제 파동 주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다가 뭐 새벽이나 아니면은 뭐 오늘 장중에
13,720에 대한 지지력이 이탈을 한다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예전 저점 분기까지 한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매수이고 이제 저점이 아직까지는 크게 낮춰지지 않은 상승 주기의 계단식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점에서는 그냥 720 레인지 포인트가 무너진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단기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3,720포인트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안착에 따라서 앞으로 매수를 볼지 매도를 볼지가 결정된다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 13,786포인트가량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몇 포인트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네. 아까도 고점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네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만 돌파가 되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늘자 이제 미장에 대한 시가와 그리고 제가 이제 체크한 이제 88, 이건 60분봉 저항이 겹쳐 있는 자리인데 네. 이 구간이 이제 큰 돌파 이력이 나온다면 지금은 살짝 이제 돌파 시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돌파라고 아직까지는 보기 힘들어요. 네. 자, 이 구간이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최소한 1분봉 캔들로 한 3캔들 이상 이제 위쪽에서 마감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이제 그 캔들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이 구간만 조금 안착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이제 아까 고점이었던 810 레인지 정도는 돌파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만 이제 추가 상승이 등장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13,827 레인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참 고점을 한번 들어 올리고 나서 자, 한번 저항이 한번 만들었던 주요 저항대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이 구간이 완벽하게 돌파 이후 안착이 된다면은 네네. 810 레인지까지 그리고 큰 폭의 상승이 나오더라도 827포인트밖에 나오기가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13,810포인트를 돌파하더라도 네. 13,827포인트에 바로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와도 그 선 맞고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죠. 오늘 그렇기 상당히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장세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뭐 섣불리 매수를 들어가기도 좀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 혹시 13,720이라는 지지선은 어떤 이유로 말씀해 주신 건가요? 이거는 네. 제가 오늘 좀 뷰를 봤었는데 네. 제가 이동평균선이나 보조지표를 좀 활용하지 않고 차트를 많이 봐요. 그냥 주요 가격대 비중으로 많이 보는데 네. 예전에 이제 60분봉에서 한번 주가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주가가 이제 고점을 갱신한 이후로 이쪽에서 매집이 한번 이루어졌거든요. 네. 한 4시간에서 5시간 이상의 매집이 한번 이루어졌었는데 이 매집 이후에 이제 한 번의 하락 파동이 등장을 했었어요. 이제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파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즉 이제 이 구간에서 매집 이후 이제 하락에 대한 관점이 등장을 했고 네. 이제 그럼 자연스럽게 이 구간이 이제 매물대가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상승 돌파가 다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눌림 시에는 저점을 가기보다는 예전에 한번 가격대 싸움이 일어났던 것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그 구간을 이제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이제 13,722포인트라는 자리값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편하게 72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 오늘 금일자 이 구간에서 이탈 관점 나오게 되면 오늘은 뭔가 매수에 대한 지지가 더 이루어지기보다는 뭔가 횡보나 하락으로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매수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주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720포인트를 지지를 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 구간에서 이미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고 돌파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이전 매물대까지 좀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13,72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확인을 해주신 거고요. 자,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게 CP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쵸, 이렇게 그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중국의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쵸.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미국의 CPI 지수랑 연관성이 제일 높은 게 중국의 생산량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그 CPI 지표라는 것과 이제 PPI 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둘 다 이제 소비에 관련된 지표예요. 어떻게 보게 네, 되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 지표,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지표가 상당히 호조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 경기 개선에 대한 회복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상 이것만 따지고 봤었을 때는 그러면은 지표값이 좋은 거니까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늘 전체적인 항생장하고 중국 시장, 즉 중화권 시장엔 전체적으로 하락 밸류가 등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큰 하락으로 넘어갔었었는데 그 이유가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 우려가 한번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죠. 이제 금리에 대한 이제 급등이라든지 이제 금리가 이제 사실 이번 연도 1월 달하고 그리고 3월 달에 저희에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공포를 주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이제 이러한 소비자 지표들이 소비 지표들이 네. 상당히 건강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인플레 우려를 자극하게 되고 이 인플레 우려는 금리에 대한 급등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재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를 했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한번 급등하는 모멘텀이 발생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다운되는 일이 많이 만들었었죠. 그리고 오늘자 이제 항생이나 뭐 차이나 AOC 같은 지표들도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등장을 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이루어질 이제 CPI 지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지표 중, 그러니까 소비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지표가 지금 호재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말로 또 뭐가 되냐면 또 한번 인플레 우려가 또 자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머리카락이 한번 내려왔었었는데. 자, 아무튼 이 지표가 다시 한번 호조로 크게 지금 상당히 좋은 지표로 나올 것이다. 상당히 좋은 값으로 등장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먼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인플레 우려가 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달러가 반등. 그로 인해서 증시가 한번 떨어질,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늘자에서는 지지력이 어느 정도 나오되 네. 내일자부터는 조금씩 장 개장 전부터 아니면 지표가 발표되기 전부터 물량이 정리되는 움직임이 등장을 할 거예요. 즉 시장이 한번 점차 계속적인 하방 모멘텀을 그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네. 긍정적으로 나왔다 하게 되면은 아마 내일은 조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하방 모멘텀을 그럴 가능성이 높고 지표가 그냥 이제 뭐 평균적으로 나왔고 뭐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지수가 그렇게까지 무너질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CPI에 모두 주목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관망을 하고 있다. 뭐 모든 상품에서 그런 것 같은데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다리면서 관망을 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또 우리 아토 마스터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파 자리에서 돌파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고 오늘은 매수를 보시는 게 조금 리스키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스닥은 여기까지만 잠깐 보도록 하고 저희 다음 상품 바로 골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이렇게 좀 홀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골드도 완화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또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CPI 데이터가 내일 발표가 되고 생산자 PPI 물가지수는 9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 포인트에 직면해 있다라고 연준 의장이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 지수와 연준 의장의 정책이 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골드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골드 가격은 0.63% 하락해서 1,733.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뷰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골드는 뭐 중기적으로 계속 이 매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매수도 봐야 되고 네. 1, 2관점으로 이제 매수 관점을 보는 데 있어야 되지만은 제가 그 출연하는 날마다 맞아요. 신기하게 골드가 좀 네. 매도를 조금 노릴 수 있을 만한 자리값이 네. 좀 선정이 되고 시장 흐름이 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오늘 관점에서는 사실 매수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고 마음이 왔었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시장 밸류가 한번 네. 내려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금일 시장에서는 뭔가 매도 뷰를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고 단가 하나만 체크하고 바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오늘 금일에서 한번 가격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은 38
레인지 폭에서 매도 관점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38달러 선에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셨고 현재 골드가 오후 9시죠. 2시간 전부터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46달러에서 31달러까지 떨어진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은 골드가 지금 전체적으로 두 가지 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시장에 대한 이제 뭐 긍정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가 조금 낮아지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점까지는 좀 건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두 종목만 좀 체크를 하면서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이제 달러 인덱스랑 이제 뉴욕, 이제 미국 스탠다드 금리, 10년 금리 같이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게 지금 달러 차트예요, 여러분들. 달러 차트인데 지금 일봉보다는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보려면 1시간봉 차트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지금 오늘 금일 달러 지수가 아직까지는 추가 저점의 갱신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91점, 이제 010 레인지 폭을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이제 92불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잡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한 틱 정도 가량이 이제 좀 눌러 앉았지만 사실 저가 갱신이라고 좀 보기 많이 어려운 상태고 똑같이 이제 쌍저점 분기에서 즉 92에 대한 지지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이입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인데 아마 네. 내일자 CPI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제 생각에는 달러 인덱스가 오늘하고 그 지표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92불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밸류가 그러니까 CPI 지표가 나오고 나서 92불의 지지력이 증장을 하고 여기 예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92.430 레인지가 돌파가 되느냐 아니면은 지표 등장 이후에 추가 저점을 갱신하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지금 골드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엇갈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골드가 먼저 낙폭을 좀 보여주는 게, 제 생각에는 일단 시장에서 사실상 지금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CPI 지표가 저도 네.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이제 리포트 내용을 잘 계속 체크하고 있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경기 개선 자체가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주요 지표들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돼가고 있고 미국의 펀더멘탈 자체가 계속적으로 건강한 수준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경기 개선이 먼저 이루어질 때 사실상 소비 지표가 이제 상당히 호조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 좀 많이 이제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따라오는 식의 그림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미국의 경기는 사실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건강하고 네. 그에 따른 지표들이 상당히 좋은 값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CPI가 좀 좋지 못한 값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와 좀 다른 견해가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뷰와 마찬가지로 CPI가 아마 상당히 예상치보다 더 좋은 값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먼저 달러의 반등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먼저 약간 기반영하는 식의 지금 골드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시장에서는 달러가 상승 우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때문에 CPI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골드가 먼저 기반형적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달러 인덱스를 굳이 그렇게 크게 안 봐도 되고요. 네. 아마 내일자부터 좀 흐름 보셔도 되고 골드는 오늘 금일 관점에서는 뭔가 좀 차트적인 분석만 좀 들어가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골드 현재 지금 오늘 이제 일본 관점만 먼저 체크를 좀 들어가게 되면요. 단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전일에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등장했었어요. 사실 이제 꼬리까지 이제 밸류를 정해서 보면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대략 250포인트에서 260포인트 가량, 그러니까 260틱에서 250틱 정도 가량의 이제 하락세가 등장을 했고, 사실 이날에 거래량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점 이후에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데 그 음봉이 거래량이 상당히 평균값으로 높다고 하는 거는 하락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네. 자, 고점을 갱신한 이후 다음 날 캔들이 큰 하락에 대한 진폭을 가지고 있고 그 캔들에 대한 거래량이 높다면은 하락 전환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일봉에서는 현재 추세에 대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오늘 금일 시점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볼 게 지금 이제 오늘자 시가가 1744.5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5일선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5일선에서 시작을 하고 나서 그대로 지금 주가가 밀리는 모습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5일선 지지에 대한 이탈 여부도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이제 골드가 주요 21선, 저를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선이 21선인데 21선의 회복 이후 5일선 지지를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그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이 지금 이탈을 한다는 것은 주가가 더 이상 상승 추세보다는 하락 추세에 대한 전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거래량에서 본다면은 골드가 금일 추가적인 상승을 주기보단 이제 낙폭에 대한 저점 이탈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두 번째는 이동 평균선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지지에 대한 이탈 관점이 다시 한번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금일자 골드는 매수보다는 매도에 대한 뷰가 더 적절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골드는 뭐 CPI도 그렇고 달러 지수와 10년물 국채 금리까지 연관지어서 보통은 살펴보시는데 국채 금리가 지금 또 한 상승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0.7% 정도 상승을 하니까 아마 이 골드가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또 달러가 올라가고 CPI 지수가 좋게 나온다면 골드가 하락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기반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꿀팁을 주셨는데 상승 고점을 터치하고 다음 날에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 뜬다면 하락 전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골드 차트를 확인하실 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월 9일자 음봉이 그런 현상이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은 골드 매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품은 크루드 오일 함께 살펴볼게요. 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오일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세가 급증하면서 그 상승폭은 제한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일은 지금 이 미국의 경기 회복 낙관론 때문에 수요에서도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뿐만이 아니라 인도나 신흥시장 같은 곳에서 감염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수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크루드 오일은 현재 가격 어떻게 흘러가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2.28% 상승해서 60.6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기사와는 다르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뷰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매수 나왔습니다. 오일은 참 향방을 알 수 없는 그런 종목이라서 최근에는 관망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오랜만에 추세가 나왔어요. 네. 그런 매수는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지금 오늘 금일 시점에서 돌파 나온 이제 59.90포인트에서 이제 59.80포인트를 좀 노리셔야 되는데 네.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금일자 지지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차트를 어느 정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60분봉입니다. 근데 60분봉에서 계속적으로 돌파를 못했던 자리가 있어요. 바로 이 자리죠, 그렇죠? 지금 근데 그 자리가 지금 59.80에서 60 자리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59.90에서 80 레인지. 자, 근데 이 구간대가 계속적으로 돌파를 못하다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 지금 상승 돌파가 한번 지금 연출이 된 거거든요. 이제 간만에 이제 저항대를 깨고 나와서 지금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저 자리까지 내려온다면은 1차적인 지지력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 돌파 관점에 대한 매수 관점도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59.80에서 90달러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 정말 오랜만에 저항선 돌파가 나와서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들어보면 좋을 텐데 저는 일단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 게 네. 지금은 사실 또 일본 관점에서 저항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왜 매수 관점을 들었는지만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이때 당시에 이제 오일이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 음봉이 무슨 손을 깼냐면은 현재 유가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잡아주던 21선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보게 되면 수급선이겠죠. 자, 수급선을 이탈시킨 날이 등장을 해요. 언제 등장했냐면은 이날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제 음봉이 크게 등장하게 되면서 네. 5일에서 가장 중요한 21선에 대한 이제 이탈 관점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유가가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 압력에 대한 저항을 계속 받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 제한 모멘텀도 등장을 하게 되면서 유가가 이제 60불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그림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자, 큰 하락 음봉이 등장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가량은 진짜 변동폭이 컸어요, 여러분들. 가격에 대한 이제 데일리 관점에서 하루 변동폭이 400틱에서 300틱 정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자, 점차 모멘텀이 약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모멘텀이 점차 약해지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자, 유가가 거래량이 점점 낮춰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변동이 많아졌다가 변동폭을 줄이고, 그렇죠? 변동폭을 줄이면서 거래량이 낮춰진다는 것은 네. 슬슬 유가가 방향성을 잡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오. 그러면은 금일 시점에서 본다면은 한 5일 정도 가량, 4일 정도라고 볼게요, 여러분들. 네. 4일 정도 가량 주가가 엄청나게 눌림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매집이 엄청 길어졌는데 자, 이때 당시에는 400틱에서 300틱 하루 변폭이 400틱에 300틱이 등장을 했는데 자, 다음 주부터는 100틱에서 200틱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자, 근데 변동폭이 커졌다가 변동폭이 줄어들고 저점을 올려준다? 그리고 주요 5일선까지 지지 회복해주고 상승 돌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유가가 매집이 끝나고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지금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매도 관점에서 지금 뭐 단순하게 21선 저항을 체크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21선에 대한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60.80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진다면은 유가가 아마 61불 이제 배럴당 61불, 62불 지지라까지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약에 오늘 관점에서 양봉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면 자 60.80 레인지 즉 21선을 상승 이제 양봉 형태의 장대 양봉이 등장을 하면서 21선에 대한 몸통 마감이 이루어진다면 21선에 대한 종가 마감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날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를 뭔가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뭔가 접근을 한다면은 사실 매수에 대한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저항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금 21선 근처가 좀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 60분봉에서 지금 유가가 상승 전환으로 한 게 완전하게 보여지는데 오늘 금일자에서 이제 59.90이나 59.80 레인지까지 눌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날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21선 위로 종가 마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유무를 좀 따지시면서 오늘 매수뷰를 볼까 말까 이 관점만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59.80에서 90달러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 또 한 가지 체크해야 할 자리값은 60.80 라인이다. 21선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한다면 다음 날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셨고 굉장히 흥미로운데 뭐 주식도 그렇지만 항상 모든 종목에 이제 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그
그 매집이 끝나면 상승이 나옵니다. 그쵸. 5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4일간의 매집을 끝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매집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네. 주식에서는 거래량 관점에서 매집 이후 이제 추세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네. 자, 볼게요. 네. 이런 꿀팁들을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많이 챙겨드려야 네네네. 네, 또 좋을 것 같아서. 네, 자, 차트 한 번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주식에서는 이제 아마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 뭔가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없다가 네네네. 거래량도 낮아요. 거래량 낮다가 갑자기 상승하면 탁 올려요, 여러분들. 아, 그렇죠. 거래량도 함께 네. 터지죠. 그렇죠. 거래량도 네. 같이 터지는데 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네. 어느 정도 불붙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들은 주식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선물에서는 그런 그림이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그림에서는 조금 이제 좀 많이 위험할 수 있고 네. 제가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사실 그래 그렇구나. 주식에서는 되게 좋은 그림이지만은 선물에서는 네.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림인데 선물에서는 무조건 이게 중요해요. 어떤 거래량이 네. 터지는 시점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을 무조건 체크하시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점점 낮아지는지 반대로 거래량이 점점 높아지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현재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때 당시 거래량이 등장을 엄청 크게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아지다가 그렇죠? 이 구간이 상당히 높아지다가 이 구간이 된다는 것은 가격 싸움이 다 끝났다는 소리예요. 저점에서 지지 받았고 저점을 점차 쌓아 올라간다든지. 근데 그때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점이 추가 이탈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쌓아 올라가는 그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고 그리고 단기 매집이 한번 존재를 합니다. 이 단기 매집 관점에서 돌파 여력이 등장을 하는지. 네. 그러다 보니까 선물하고 주식하고 이 기술적 관점이 조금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네. 혹시나 이런 점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네.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주식과 다르게 선물에서는 거래량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에 따라서 또 다른 뭐 방향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이 또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 5일 같은 경우는 이 지지선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집이 끝났다라고 보고 또 오늘 정확한 슈팅이 나와줘서 앞으로 상승에 대한 추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품 유로 FX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달러 역시 인플레이션 지수를 기다리면서 트레이더들이 준비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물가지수를 소비자 물가지수를 모든 상품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런 영향들을 달러도 많이 받다 보니까 연이어서 유로 FX까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현재 92.07%까지 떨어지면서 92달러 지지가 조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유로 FX 시세 먼저 체크하고 가시죠. 네, 유로 FX는 0.09% 상승해서 1.19295 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도 뷰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나왔습니다. 자, 유로 FX는 최근에 박스권을 그려간다고 하면서 뭐 저항선에는 매도를, 지지선에는 매수를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그럼 저항선에 부딪힌 건가요? 아니요, 저항선에 부딪혔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냥 기본적 분석에서 그냥 기술적 관점이라기보단 그냥 시장 흐름 때문에 이제 매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상황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건 아셔야 돼요. 저는 이 관점이 네. 이번에 나올 CPI가 상당히 호재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호조세로. 그러니까 상당히 지표가 건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고 이제 유로 FX가 이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현재 위치 값에서 이제 스윙 관점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뭐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내일자 지표 나오고 따라가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주가에서 확실하게 상승 제한을 준 자리가 있어요. 자, 1.19320 레인지 포인트를
자, 60분봉에서 좀 바라보게 되면요. 지금 계속적인 60분봉에서 돌파 이력이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지표값을 기다리면서 유로 FX가 상승 제한을 두고, 즉 변동성을 제한을 두고 지금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 여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 쪽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볼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음 날에 지표값이 등장을 하고 이제 유로 FX가 이 구간대 이탈을 해버리면은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8980 레인지 구간을 이제 하락으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이제 매수세 관점보다는 이런 식의 매도 관점이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일자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요 유로 FX에 대한 저항을 체크하시려면은 네. 현재 구간에서 먼저 바라봐 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좀 더 보수적으로 지표가 나온 다음에 매매를 들어가겠다. 그럼 내일자부터 들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8980에서 매도 진입비를 주셨고 또 지금 자리에서 스윙 관점으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혹시나 불안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내일 CPI 지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성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PI 지수가 호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게 나온다면 연준 측에서 긴축을 하겠다 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보다는 네. 전일에도 어차피 지금 어제 완화적인 도피시 제한 언급을 했거든요. 네. 우리는 뭐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자산 매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축소할 계획이 없다라고 그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스탠스가 CPI 지표가 나오고 나서 우리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 바꿔야겠네요. 아니에요? 네, 절대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이 경제 지표가 계속 좋으면 좋게 나올수록 투자자들이 연준 측에서 유동성을 줄이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함께 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경기 개선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뭔가 네. 이제 변수를 두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네. 아직 그때 당시 이제 연준이 아니라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우리가 자산 매입을 들어갈 경우 기간이랑 시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 네, 맞아요. 네. 단계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축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를 바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CPI 지표가 등장을 하고 외려 반대로 또 한 번 완화적인 언급을 오. 그렇기 때문에 네. 외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CPI 지표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되고 네. CPI 지표가 상당히 좋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전체적인 종목이 다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제 골드, 안전자산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뭐 오일도 한번 눌릴 가능성이 상당히 오일은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리고 지수는 당연히 한번 눌릴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 사실 중앙은행에서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지 않아요. 지표도 좋고 지수도 건강한 이제 두 가지 토끼를 잡고 싶어 하거든요. 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CPI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라는 게 뻔하기 때문에 네. 아마 연준 측에서는 이 지표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 시장이 눌릴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아마 추가 언급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네. 증시가 조정이 안 나오도록 오히려 네, 맞습니다. 연준이 방어를 해줄 것이다.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나스닥 보시면 급락이 좀 연출되고 있거든요. 네,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추가 하락까지 지금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장 개장하고 나서 자, 13,740 레인지까지 추가 저점 갱신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한번 더 추가 이제 제가 보는 이제 매도세 같은 경우에는 본장 저가 레인지 깨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49 이 구간대가 좀 확실하게 깨주어야 이제 확실한 이제 매도세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지. 네네. 지금 관점에서는 저점 근처에서 반등 나와가지고 뭔가 횡보나 박스를 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은 지금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한번 큰 하락 때문에 속지 마시고 확실하게 49 그리고 오늘 저점 레인지가 확실하게 좀 이탈이 되는지 관점 보시면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장세 봤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손실 클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좀 따라하기 힘듭니다. 장 초반에 지금 이제 강한 상승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A자 반등이 이루어졌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V자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지지 저항
지지 체크만 잘 들어가면은 여긴 굳이 안 당할 자리고 반대로 제가 봤을 땐 이 돌파에서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N자 반등이 이루어지는데 네. 주가에 상당히 이런 그림 나오게 되면은 저는 손실이 한 번 정도는 났을 것 같아요. 3번 정도 진입했다 했었을 때는. 네. 고점에서 여기서 한번 당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다시 W자 그려가면서 올라오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진짜 아마 여러분들이 막 이제 화가 날 거예요. 이제 마음속으로 좀 하고 싶었던 말들도 좀 하고 안 좋은 말들도 좀 하고 네, 그럴 건데 지금 관점에서는 굳이 대응하지 마시고요. 지금 올라오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 때문에 저점이 확실히 깨지지 않고 이 구간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관망하시고. 지금은 그냥 제가 봤었을 때는 하나만 좀 찍고 말씀드려볼게요. 저항 여기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네. 80에서 저항, 78에서 저항 체크하세요. 자, 13,778. 네, 여기서 저항 체크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762선까지 내려왔는데, 자, W자로 그려 올라가면서 13,800포인트 부근 다시 한번 터치해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788포인트까지 올라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자리 맞고 떨어진다면 그럼 뭐 788에서 매도 한번 네, 매도 대응 유리합니다. 작은 수익으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오, 그런가요? 네. 우리 아토 마스터 같으면 어떻게 그 자리에 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솔직히 그냥 미련 없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네. 그 정도면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네. 약간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788에서 들어간다면 어느 포인트까지? 말씀드렸던 1차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50포인트까지 바라보시고요. 자, 13,778에서 만약에 진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네. 매도로. 근데 저항이 잘 나온다. 자, 차트 한 번만 꺼내볼게요. 네. 자, 1차는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돼요. 1차는 자 62포인트까지 1차 바라봐 주시고 이 구간 더 밀린 다음에 저가 이탈하는 거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저가 이탈을 하게 되면은 13,720포인트까지 눌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한번 진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러분들은 한 계약 정도 매도를 들어가신다면은 78 정도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저가가 깨진다. 42 구간이 무너져 버린다면은 이제 20포인트까지 좀 열려 있으니까 만약에 매수를 받아보실 분들은 1720 구간까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매도는 13,778, 그리고 매수는 13,720포인트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매수와 매도 방향을 모두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값을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니 S&P 500도 마찬가지로 일본 봉상 급락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네. 한 4,115포인트에서 4,107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어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S&P를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 중에 나스닥을 좀 위주로 할 그쵸, 거지 네. S&P는 뭔가 조금 보조로 쓸 거예요. 차트 좀 흐름 좀 보는 정도로 쓰는데 네네.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본장 저가 레인지 이탈하고 추가 하락으로 좀 넘어갔거든요. 지금 또 네. 그렇죠. 이러면은 나스닥이 네. 이제 한번 조금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아. 주요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랑 기술주 모두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제 뉴욕의 3대 지수 중에 하나인데 현재 S&P가 추가 하락 저점이 나왔다는 것은 전체적인 상대적으로 증시 자체가 하락 밸류가 좀 한 번 더 이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일단 S&P 하락 분기를 아까 좀 체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내려온다면 아마 14,100선까지 추가 아마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100포인트까지 추가 눌림이요? 네. 네. 오, 알겠습니다. 뭐 나스닥 기준으로 14,100포인트에서 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지금은 뭐 약간 먼 이야기네요, 나스닥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S&P 500까지 여러분들께 한번 챙겨드렸고요. 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토마스터의 채팅방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고생해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내일은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